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우리 녹색당의 신지혜 씨 개인 사정 때문에 이번 주까지 함께해 주시는 분이죠. 정의당의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011년이더라고요 벌써. 안현수 선수가 러시아로 귀화한 게. 왜 갔었죠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알려진 바로는 파벌 다툼의 희생양이었다. 이런 여론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국가대표가 못 되니까. 네, 지금 빙상협회가 파벌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아직까지도. 간단히 요약하면 한체대파와 비한체대파 사이의 갈등의 골이 너무 깊다는 건데 예. 안현수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됐던 전명규 전 부회장 라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체대파라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 또 비한체대파가 기득권을 잡게 되면 한체대파를 배척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느 파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의 골이 굉장히 깊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 안현수 선수가 이제 수술을 하는데 안현수 선수 측 주장으로는 상대편 파벌에서 본인을 국가대표 떨어뜨리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전 일정까지 조절해서 수술하고 회복해서 뛸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로 귀화를 했고요. 그 안현수 선수의 주장이고. 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우리 국적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현수 선수를 응원하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파벌을 파벌의 희생양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 가서 러시아 국가대표로 금메달 12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 따고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상관왕에 오르고 러시아를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빅토르 안이라고 해서 차도 선물 받고요. 예. 저택도 선물 받고 러시아로부터 특혜도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근데 있습니다. 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은데 오늘 이제 매체 성명 혼자 얘기하는 SNS 통해서 밝힌 바로는 아직 억측에다 불구하고 다 소문이니까 결정된 바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알려진 바로는 그 배우자가 우리 이제 자제하고 같이 한국에서 살길 원한다 이런 것들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마도 현재 러시아에서 지난 국가 차원에서 약물 파동,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러시아 선수들이 전체가 다 러시아라는 이름을 달지 못하고 나온 사례가 그랬죠. 있잖아요. 개인 자격으로 들어왔죠. 예, 다 그런 사례로부터 시작되어 그 항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또 일부가 항소가 받아들이기도 했었는데 그때 안현수 선수는 그 항소의 대상에 포함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림픽위원회가 개최하는 여러 행사, 특히 올림픽이겠죠. 올림픽에 선수로도 또 코치나 감독으로도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러시아에서 무언가 다음을 모색하기에는 좀 난감하지 않냐는 판단을 갖고 아마도 국내에 들어와서 일단 여러 정황을 살펴가면서 판단하는 게 좋겠고 아마 배우자나 자제분들의 마음도 아마 여러 가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확인한 바 일단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은퇴한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예, 현재 은퇴한 걸로. 선수 은퇴는 맞고 러시아에서 코치나 이걸로 해줄 것을 뭐 기대하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네, 이런 입장까지 밝혔죠. 네, 그런 거에 대한 아직은 선명하진 않지만 현실에서는 아마 국가대표의 코치나 감독이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가지 논란입니다. 안현수 선수는 병역 면제를 받은 상태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다가 다시 우리나라 국적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우리 그 가수 유승준 케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랑 비추어서 유승준 씨는 아예 입국조차 안 되고 있는데 과연 이 국적 회복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하나가 있고 지금 이제 그건 아직 안현수 선수의 본 뜻도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예능 프로그램에 이미 촬영을 끝냈다고요? 네, 촬영을 끝내서 9월 방송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 일전에도 본인이 이제 메인 게스트는 아니지만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또 다른 육아 예능의 모습을 드러낸 적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하필 또 그 이번에 촬영이 끝냈다는 그 예능 프로그램이 병영 생활, 군 생활 체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래서 논란이 지금 뜨겁습니다. 자, 두 분 의견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우리가 국적을 회복하는 게 법적으로 지금 따져봤을 때 결격 사항은 없어요. 유승주 씨 경우와는 다른 게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이미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특례를 받았기 때문에 국적을 회복한다 해서 다시 군대에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법적으로 그 법무부 장관이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국적 회복 요건에 결격 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나 부모님 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하는 게 그동안의 관례이고요. 예. 하지만 결국에 법무부 장관이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안현수 선수가 국적을 회복할지도 두 번째 문제고 지금 한국에 와서 설령 러시아 국적으로 체류하면서 예능을 찍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서 너무 본인의 어떤 생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조금 경솔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 파벌 다툼의 희생양이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개인의 선택으로 국적을 져버린 겁니다. 그럼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러시아에 가서 금메달 따고 특혜를 받으면서 러시아를 등지고 한국으로 오는 것도 저는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도 지금 여론이 들끓는다고 해요. 예. 그것도 문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세계화 시대지만 국가나 국적에 대한 무게감이 너무 가벼이 여겨지는 것은 아닌지 필요에 따라서 특히나 국가대표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한 거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그만큼 세금으로 훈련시키고 지원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저국적 갔다가 이제는 또 우리 국적을 회복하거나 한국에 와서 예능을 하는 특혜를 누리면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 너무 많은 특혜를 쇼핑하듯 골라 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국민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종민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지금의 국민의 감정이나 여러 가지를 돌이켜 봤을 때는 좀 마음이 좀 안 좋고 또 분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뭐 군대를 갔다 온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솔직히 좋지는 않은 게 일반적인 감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네. 이 문제를 냉정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기준점과 시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그 사람이 선택한 선택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에요. 러시아로 다시 간 것도 그렇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도 아마 여러 가지 자기의 조건과 여건에 맞게끔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자기 남대로 선택한 것인데 그 선택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법적인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분 냉정하게 따져보고 물어야 하겠지만 그걸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계속 국가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또 애국이라는 기준만을 가지고 사람들의 개인적인 자유로운 선택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런 문제가 늘 불거릴 때마다 저희 한국 사회에서 이 병역 제도 문제를 포함한 군대 문제 특히나 이게 국가대표의 선발 기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좀 좋은 시간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 문제를 근본의 문제로부터 해결을 해야지 어떤 한 사람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병역 특례 제도를 어떻게 개편하고 개선할 것인가는 뭐 지금 하나의 뜨거운 화두로 떠올라 있어서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또 두 분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 김정민 위원장은 개인이 자신의 상황에서 처한 어떤 있을 수 있는 선택이라고 하는 각도에서 좀 볼 필요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병역 면제라고 하는 특혜를 받은 사람이 정작 병영 체험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한다? 그걸로 또 뭐 돈을 번다? 이걸 좀 납득 못하는 분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놓고 보면 꼭 이렇게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입장에서 꼭 이런 병영 체험 프로그램을 했었냐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선택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도 뭐 일정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난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을 가지고 이제 계속 그 사람의 어떤 선택과 고민을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만 들여다보기에는 좀 이 문제를 둘러싼 문제가 병역 문제 또 이런 어떤 그 국가대표 제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사를 존중해야 되지만 국가는 공동체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국가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우리 누구나 개인의 어떤 권리나 자유를 조금씩은 포기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국가의 지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라도 다수의 구성원에게 박탈감을 주는 소수는 우리가 분명한 페널티를 주는 게 국가를 지속시키는 한 방법입니다. 유승준 씨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가족들 만나러 가족들과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미국 시민권을 딴 건데 그러한 행위가 이 병역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너무 많은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특별히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람은 입국도 금지시켜야 된다 해서 그렇죠. 지금 뭐 국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예, 가족의 예. 어떤 특별한 행사가 아닌 예. 한은. 그런 사례를 봐도요. 이 안현수 씨 같은 경우 국적 회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예능 프로에 갑자기 막 출연해서 러시아 국적이었다가 갑자기 또 한국 국적 오가면서 이렇게 국민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는 게 너무 많은 우리 한국 국내 구성원들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준다면, 그리고 또 다른 스포츠 선수는 아니면 운동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학문이나 사업 이런 분야에서도 내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국적을 잠깐 바꿨다가 다시 또 한국에서 해도 되겠구나, 아하. 이런 편법을 써도 되겠구나 하는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단 말이죠. 이 국민적 박탈감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병역의 특례를 받았다거나 또는 이제 국적의 문제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병역을 기피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거나 등에 관련된 실질적인 법의 현재 실정법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은 이 선택의 문제는 존중해 준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장희찬 씨가 얘기하는 것도 언뜻 보면은 맞죠. 국가라고 하는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다수의 박탈감 생긴다는 것에 대한 저도 존중감이 있고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러다 보면 끊임없이 국가는 좋은 것이지만 국가주의는 나쁜 것이고 애국은 좋은 것이지만 애국주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잣대의 기준이 자꾸 국가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 이런 문제로 알겠습니다.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 많은 분들 의견 주시는데 김용진님은 국적 회복시켜줘야죠. 예능은 차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5754번 쓰시는 분은 그냥 러시아에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율배반적 행동으로 느껴지네요. 참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그런 주제입니다. 얘기 나온 김에 이런 체육인 또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제도, 정부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재검토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두 분 의견 짧게 좀 들어보고 마무리 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의무에는 예외를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병역 특례 제도는 사실상 면제를 시켜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면제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뭐 대만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니까 이런 국가를 빛낼 수 있는 우수한 자원에게 특정 시기에는 병역을 면제해주거나 뭐 소집을 안 해도 되지만, 예를 들면 선수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5년 동안 국가대표에 차출하게 한다던가, 뭐 예술인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어떤 국가의 행사에 반드시 본인의 재능을 기부하게 한다던가, 이런 식의 단서를 달더라고요. 네. 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는 좀 50세 이전에 전성기를 지나고 나중에 지도자로 복무하게 한다던가, 여러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해 볼 수 있지만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아예 사실상 병역을 4주만 훈련받고 면제해 주는 방식은 저는 우리가 고쳐야 된다고 보고, 어떤 경우에도 의무를 다른 방향으로 지게 할지언정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이 국가 공동체에서 있어서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런 측면에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저는 약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병역제도 자체, 징집의 방식의 자체의 변화가 사실은 지금 답을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병제로의 전환. 예, 한반도 평화 이슈라든가 이런 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측적 병역 겸 문제가 이미 터졌고 병역 특례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수면 위로 띄어 올려서 그동안 계속 이렇게 누적되었던 고민 또 이런 것들을 함께 모아서 사회적인 이슈로 올리고 논의를 벌려야 된다. 그리고 정치인 논의로 빨리 끌어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 계속 이렇게 징집의 방식을 둘러싼 여러 가지 고민이 되지 않게 다양한 선택의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 방법의 마지막 골은 모병제가 되겠지만 모병제가 당장 도입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선택의 기준을 두는 방식으로 지금 중간 단계를 모색할 때가 됐다. 그 다양한 선택이란 건 예를 들면 어떤 게 될까요? 지금 예체능 같은 이런 특례 제도는. 그러니까 예체능을 포함도 마찬가지, 일반 시민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여러 가지 병역을 대신하는 대체복무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이제 군 병력이 일부 축소돼야 한다고 하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논의를 빨리 진척시켜내는 게 계속 제기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지 않을까. 모병제 공론화에 대해서 장혜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논의를 할 단계는 왔다고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거나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부터 논의는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거고, 대체복무제를 전폭적으로 확대하자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면 현역으로 갈래 대체복무제 할래 했을 때 누가 봐도 대체복무가 더 힘들고 고생스러워야 된만 합니다. 뭐 그건 기본 전제 조건이 그 부분 뭐 자유한국당에서 발의한 지뢰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아주 고생스럽게 만들어야만 구성원들이 이탈하고 박탈감 느끼지 않는다는 전제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 안현수 쇼트트랙 선수 뭐 아직 국적 회복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만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어서 이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차제의 예체능 병역 특례제도 개편안까지 함께 좀 토론을 해봤네요.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그리고 또 2주 동안 수고해 주신 정의당의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